인간의 일생은 전체로서 보면 비극이며 부분적으로 보면 희극이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삶과 죽음을 망라하는 인생 전반의 의미에 대한 쇼펜하우어 고유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나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온 이 험난한 곳이 곧 우리의 인생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생은 고통이에요. 물론 인생의 매 순간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순간순간 작은 행복도 맛보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결론은 인생은 결과적으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행복도 잠시라는 거죠. 그 행복의 달콤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고통의 엄습을 하는 것이 바로 삶이다. 결국 삶의 본질은 고통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과 종말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광란적인 욕정과 황홀한 육체적 쾌락 속에서 비롯됐으며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분해되고 썩는 악취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다. 산색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길은 인생의 향락과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항상 내리막길이다. 인생을 환상으로부터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견해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당연히 일어나게끔 돼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마냥 낭만적인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에요. 이 환상으로 가득한 애니메이션은 더더욱 아니고요. 마냥 근사한 액션 무비도 아니고요. 인생은 다 부질없고 또 삶은 고통이라는 이 쇼펜하우어의 진단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염세적이고 비관적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헛된 희망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이 쇼펜하우어의 준엄한 가르침이죠. 이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지 마라. 인생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삶을 낭비하거나 헛된 희망으로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 너무 힘들게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집착하지 말고 소유하려 하지 말고 삶을 있는 그대로 관조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아둥바둥 애쓰면서 힘들게 살아가지 마라. 삶을 관조하는 자세로 소확행을 즐기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저도 현재에 많은 가치를 두고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중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쇼펜하우어의 현실주의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또 흥미로워요. 굉장히 재밌는 대목 하나 읽어드릴게요. 과거에 존재했던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적이 없는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다음 순간에는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 돼버린다. 그러므로 아무리 무의미한 현재라 할지라도 현실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는 과거보다 낫다. 이것은 설사 전자가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후자의 무보다는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오직 순간적인 현재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그 후에도 순간은 영원히 과거 속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다. 저녁이 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씩 짧아져 간다. 만일 우리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고갈되지 않는 영혼의 삶을 갖고 있으며 그 셈으로부터 영원히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간을 퍼올릴 수 있다는 은밀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짧은 생애가 그토록 빨리 달아나는 것을 보고 아마도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우리는 현재를 향락하는 것을 지상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라는 이론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적인 것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가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를 향락하는 삶의 방법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순간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 마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에는 결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어쩌라는 거죠? 좀 헷갈리게 말하고 있는데 곰곰이 곱씹어보면 현재 최대한 즐기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라는 거죠. 어차피 뭔가를 해도 부질없고 안 해도 부질없는 게 인생이라면 가급적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일들로 채워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명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경들은 가까이에서 보면 마치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하는 거친 모자이크 그림들과 같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바라봐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욕구하던 것을 손에 넣자마자 그것이 공허하며 무가치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보다 좋은 것에 대한 기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때때로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고 동경한다. 그러면서도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인 현재를 무시하고 그것을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러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자신이 전 생애를 공허하게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즉 그들은 맛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한 채 흘려버린 것이 바로 자신이 기대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임을 알고 놀라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세계는 희망에 의해 끊임없이 기만당하면서 죽음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현재는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지금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는 거죠. 죽음의 필연성은 인간은 단순한 현상일 뿐 물 자체, 즉 참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만약 인간이 물 자체이며 참된 존재라면 인간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근저에 있는 물 자체가 이런 현상 속에서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물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결과다. 우리가 물 자체가 아니라 단순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물질의 끊임없는 신진대사를 그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 우리는 공급이 끊기자마자 사라져버리는 연기나 불꽃 및 분수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접하고 눈으로 보는 이 표상의 세계, 배후에는 물 자체의 세계가 있어요. 그 물 자체의 세계란 이 세계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의지라는 거죠. 이 세상을 돌아가도록 만드는 힘, 이 의지 앞에서 우리는 한갓 미물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고 작은 존재죠. 이 물 자체의 견지에서 보면 인간이란 먼지 한 톨에 불과한 존재죠. 이 순간을 살다가 가버리는 이 하루살이 같은 존재고요. 이렇게 작고 힘없는 존재인 인간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 이 의지가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맹목적인 삶의 의지란 살고 싶고 번식하고 싶은 아주 기본적인 욕구와 충동을 의미해요. 예컨대 동물이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나 식물이 자라려고 하는 것이나 하다못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나 이 모든 자연현상이 의지의 작용으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일생은 전체로서 보면 비극이며 부분적으로 보면 희극이다. 매일 지니는 욕망과 두려움은 그날그날의 생활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순간에 일어나는 뜻밖의 사건이며 각 순간의 걱정과 괴로움일 뿐이므로 이것들은 모두 희극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일생 동안의 우리의 힘겨운 노력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모든 희망은 하나하나 짓밟혀가며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설사 이것이 미혹일지라도 비극임에 틀림없다. 즉 하나하나의 작은 국면에서 보면 설사 인간의 생활이 이가 갈리고 비참한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활은 항상 희극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희극과 비극을 동시에 연출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매우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으며 우리는 매우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무분별하고 끊임없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삶이란 결코 흡족할 수도 없고 안정적이지도 않다. 즉 인간의 삶은 비관적인 전망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즉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이 삶의 의지, 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역설적으로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는 것이 죽음일까요? 자살일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정답은 해탈입니다. 해탈. 이 해탈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의 현상을 포기하고 이 의지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자, 즉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의지의 현상을 포기하고 스스로 의지의 방향을 전환시킨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자살자는 생활 전체를 의욕하면서도 이 살고자 하는 의지의 현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여 자기를 파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쇼펜하우어처럼 오해를 많이 받는 철학자도 드물 것 같아요. 이 젊은이들에게는 자살을 부추겨놓고 정작 자신은 노환으로 별세한 무책임한 염세주의자? 이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권하거나 부추긴 적이 없어요. 이 자살을 금기시하는 종교적 논리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자살을 찬성한 건 아니죠. 오히려 여기에 대응해서 자신만의 논리를 세워요. 이 자살을 금지할 대안적인 좀 더 바람직한 논리. 자살은 이 비참한 세계로부터의 참된 구원이 아니라 외관적인 구원일 뿐이므로 자살은 참된 구원을 위한 최고의 윤리적 목표에 도달하기를 거부하는 도피다. 인간이 고민에 휩싸여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의욕의 본질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목표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다. 더구나 인간은 의욕 그 자체이므로 이 의욕이 헛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한 후에도 결코 이 의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런 의욕의 발현임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결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하기까지는 참혹한 절망과 온갖 사사로운 혼란으로 줄곧 고통을 당하게 된다. 자살하는 사람은 의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의 현상을 폐기하는 사람이다. 즉 자살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을 끊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는 인생의 내적 분열을 충분히 경험한 것이며 생명을 버리는 고통이란 살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고통에 상응한다. 자살은 일종의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연으로부터 대답을 듣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즉 자살은 인간의 존재와 의식이 죽음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실험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실험이다. 왜냐하면 대답을 들어야 할 의식 그 자체까지도 제거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책을 읽어보고 나니까 쇼펜하우어야말로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찾는 철학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요즘 말로 하면 욜로예요. 소확행이고요. You live only once. 우리는 한 번만 살아요. 시간 굉장히 빨리 가고요. 이 순간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소소하고도 확실한 행복을 즐기면서 살아가자. 굉장히 염세적이어 보이는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사실상 이러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재밌죠. 이쯤 되면 쇼펜하우어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쇼펜하우어는 잘못 알려진 것처럼 이 자살을 권하는 음울하고 어두운 철학이 아니다. 바로 뭐다? 살자의 철학이다. 그것도 행복하게 매 순간순간 살아 숨쉬면서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